안녕하십니까, 이진영입니다. 2020년 제4회 시행했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 첫 번째 과목 측지학 또 GNSS에 관한 문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아달라. 자, 옳지 않은 것을 찾아야 되는데 천문 측량에 의한 경위도 측정은 관측점마다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천문 측량에서 관측점을 서로 이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 보시면 지구상의 위치는 지리학적 경위도 또는 준거 타원체상으로부터의 높이로 표시한다. 그러니까 지구상의 위치 같은 것이 지구상의 위치가 지리학적 경위도로 표시한다. 이건 맞는데요. 높이를 구하는 것은 준거 타원체상의 높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 해수면상의 높이로 이제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잘못되어 있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목적하는 측량의 정확도에 따라 지구를 평면으로 가정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측지학이라 그래서 측량 대상 지역이 지구다 보니까 지구를 어떻게 표시할 거냐라고 하는 게 넓은 면적을 관측을 하게 되면 지금 3차원으로 봐야 되지만 좁은 공간으로 축소하게 되면 평면으로 이제 간주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다음 네 번째, 지구상의 위치는 직각좌표나 극좌표로 표시하기로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도와 위도의 형태로 표시할 수도 있고요.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죠. 지리학적 경위도, 경도하고 위도의 형태로 표시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다라고 한다면 좁은 지역 같은 경우 평면으로 간주하게 되면 직각좌표로도 표시할 수가 있고요. 또 극좌표라고 하는 것은 거리와 각도의 형태로 우리가 구분해서 표시할 수도 있으니까 다음과 같이 우리가 직각좌표나 극좌표로도 표시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라 라는 얘기는 2번, 즉 지리학적 경위도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는 이제 맞다라고 본다면 위치가 준거 타원체가 아니라 평균 해수면상의 높이, 그것을 우리는 정표고라고 부르게 되겠죠. 표고와 위치와의 관계, 경위도, 평면 위치와의 관계는 경위도, 그 다음에 높이의 관계는 평균 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 이렇게 이제 구하게 된다. 2번이 잘못되어 있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중력 이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반적으로 실측 중력, 계산식에 의한 이론 중력값은 일치한다. 그러니까 실측 중력값이랑 계산식에 의한 중력값이 일치하면 뭐하러 실측을 하게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같지 않다. 그래서 같지 않기 때문에 얼마큼의 차이를 보일 거냐라는 것을 중력 이상으로 우리가 간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처음부터 이제 옳지 않은 그런 설명으로 볼 수가 있고요. 중력 이상이 플러스 지역이면 무거운 물질이 있다라는 거고, 중력 이상값, 실측 중력값에 이론 중력값을 뺀 값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차이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빼서 뭔가의 값이 나온다라는 그것이 이제 중력 이상이다라는 거고요. 중력 이상으로 지표면 밑의 상태를 추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2번의 설명에서 보듯이 무거운 물질이냐 가벼운 물질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니까 첫 번째 설명을 제외한 나머지 설명들은 옳은 설명으로 볼 수가 있고요. 답은 1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탄성파 측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탄성파 측량은 굴절 반사법이다. 얕은 곳에서의 탄성파는 굴절, 깊은 곳에서는 반사, 이렇게 이제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옳은 설명이고요. 2번, 탄성파의 전파 속도 관측으로 지반 탐사 가능하다. 그래서 전파 속도가 얼만큼 빠르냐. 그래서 P파, S파, L파 이런 형태로 이제 빠르고 그 다음 느린 그런 형태의 전파 속도, 지반 탐사, 그리고 지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탄성파에는 전자기파, 내면파 두 종류가 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이제 세 종류를 들 수가 있는 거죠. 종파와 횡파, 그 다음에 표면파 이런 형태로 우리가 구분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3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4번, 탄성파는 탄성체의 충격으로 급격한 변형을 주었을 때 생기는 파가 된다. 다 옳은 설명이고요. 틀린 것은 3번, 종류를 설명한 이 내용이 잘못된 거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4번, 하나의 관측 방정식에서 다른 방정식, 관측 방정식 빼는 차분법. 자, 차분법 일반적으로 우리가 3차, 1중차, 2중차, 3중차 이렇게 이제 3중차까지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사이클 슬립의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래서 4중차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질 않고요. 단순차분, 요걸 우리가 1중차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요거는
시계의 오차라든지 혹은 예, 위성 시계의 오차. 이건 수신기 시계이거나 위성 시계에 대한 오차를 둘 중에 하나를 소거해 주는 방법이 단순 차분이 되겠습니다. 이중차는 그걸 동시에 같이 시계의 오차, 수신기 시계하고 위성 시계하고 오차를 동시에 소거해 주는 그런 부분이 이제 이중차. 그다음에 삼중차분 같은 경우는 사이클 슬립처럼 모호정수 같은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모호정수 문제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삼중차분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삼중차라고 답을 써줄 수가 있겠죠. 사중차는 이론적으로 존재하지 않고요. 자, 5번 문제는 어느 구면 삼각형이 구가량 30초고 면적이 0.355다. 그러면 구가량에 대한 식을 일단 써주게 되겠죠. R 제곱분의 A 라디안이다 라고 써줄 수가 있죠. 자, 1라디안에 해당하는 값은 파이분의 180도라고 써줄 수가 있고, 이게 구가량을 초 단위로 이미 써놨기 때문에 도로 쓰는 것보다는 206265라고 하는 20만 6265초라고 하는 요 값을 구가량으로 써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반지름을 물어봤으니까 반지름을 이항을 하고 구가량을 이렇게 이제 배열을 좀 다시 해볼게요. 자, 그러면 반지름의 제곱은 구가량분의 1라디안 면적.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반지름의 제곱이 아니라 반지름이니까 양변을 루트를 씌워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하겠죠. 그래서 구가량 30초에다가 206265초에다가 면적 0.355. 그렇죠. 이렇게 계산을 해주게 되면 면적은 제곱미터니까요. 제곱미터에서 루트 베끼고, 자, 그리고 나머지는 계산을 해서 루트를 씌워주면 되는 거죠. 초와 초가 없어지고. 그래서 루트 안에서, 그러니까 이 단위가 미터가 된다는 거고요. 루트가 베껴진다는 거는. 나머지 계산은 또 역시 루트가 남아있는 채로 계산을 해주셔야 되겠죠. 계산을 해보시면 답이 49.4 미터 이렇게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구가량 문제, 우리 1과목에서 계산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게 몇 개 없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 게 되는 거죠. 정밀도에 대한 문제라든지 D분의 D-D는 12분의 1의 R제곱분의 D의 제곱이다 라고 하는 요 부분 문제하고 더불어서 거의 매 회차 나오는 그런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6번, 측지학에서 사용하는 투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서보다 남북이 긴 지역에서 원뿔 투영을 주로 사용한다. 우리나라 남북이 기니까 원뿔 투영보다는 원통 투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옆으로 누여있는 횡원통 투영을 하게 됩니다. 그 앞에다가 뭘 붙여요? 등각 횡원통 투영.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투영은 각도 방향을 같은 방향으로 만들어주는 횡원통 투영.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TM 투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TM 투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번은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 대축척 지형도 제작에 주로 등각 투영을 사용한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등각 투영을 사용한다. 투영은 왜곡 없이 구면을 평면으로 나타내는 거다. 당연히 이제 구면으로 되어 있는 입체를 평면의 형태로 바꿔주는 거는 맞는데 왜곡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투영을 하든 원통 투영을 하든 원추 투영을 하든 평면 투영을 하든 어느 한 가지 이상의 왜곡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3차원을 2차원으로 환산하는데 그게 뭔가의 생략이나 왜곡이 없이 이렇게 3차원을 2차원으로 바로 바꿀 수는 없게 되는 거죠. 투영 면상 거리는 실제 거리와 일치한다.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겠고요. 왜곡이 생기다 보니 거리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지리과부도, 사회과부도에서 보면 지금 극쪽으로 갈수록 면적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조그만데 극쪽으로 가면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거리나 면적 이런 것들이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일치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투영법에서는 각도가 일치하지 등각으로 얘기하는 거지 등거 투영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TM 투영, 등각 횡원통 투영 이렇게 묶어서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7번입니다. 지자기 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걸 찾으셔야 돼요. 지자기는 방향, 크기를 구함으로 결정된다. 그러니까 크기와 방향이 있다니까 이건 벡터 형태의 결과물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맞는 설명이고요. 3요소는
편각, 복각, 수평, 불력 순서를 바꿔서 씁니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북반구에서 복각은 음의 값으로 나타낸다. 이제 복각이라고 하는 것은 수평면과 수평 불력, 수평면과 지자기의 불력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건데, 복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극쪽으로, 그러니까 북반구로 가면 이제 플러스 값이 되는 거고요. 남반구로 가면 마이너스 값이 되는 거죠.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구해 주셔야 됩니다. 시계 방향으로 각도가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보면, 이것은 남반구에서는 적도 이하에, 남반구에서는 마이너스 방향이 되고, 그러니까 복각이 북반구에서 마이너스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잘못된 내용이 되는 거죠. 편각이란 진북과 수평불력의 차이를 말한다. 그래서 진북에서부터 수평불력까지 이루는 각을 편각이라고 한다. 또 맞는 얘기가 되고요. 3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8번, 반송파에 대한 미지의 수. 위성과 수신기 안테나 간의 온전한 파장의 개수를 우리는 ambiguity, 모호정수라고 하죠. 앞선 문제에서 우리가 모호정수 혹은 사이클 슬립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삼중차를 한다라고 하는 삼중차분을 사용한다. 삼중차분에서 우리가 제거해 줄 수 있는, 소거해 줄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구해 줄 수 있는 것을 모호정수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9번, GNSS 단독측이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닌 것은, 단독측이라고 하는 것은 수신기 한 대를 가지고 위치를 결정하는 절대 측위 내지는 1점 측위 이런 식으로 1점 측이니까 이제 단독 측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영향을 주는 거는 위성 궤도가 정확하지 않으면 당연히 이제 영향을 주겠죠. 관측 위성의 배치나 전리층 대류권의 영향, 굴절이 돼서 온다. DOP라든지 위성의 배치는 DOP 값을 얘기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은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위성의 의사자분부호, 위성의 의사자분부호라고 하는 거는 슈도 랜덤 PRN 코드가 되는 거죠. 슈도 랜덤 노이즈 코드. 예? 요 내용이 지금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단독 측위에서, 그러니까 의사자분부호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거리를 구할 수 없다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요. 위성의 의사자분부호라고 하는 것은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오차의 원인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내용으로 볼 수가 있고요. 10번, GNSS를 이용한 단독측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번에 또 단독측위, 아까 9번 문제와 이제 동일하게 수신기 한 대를 가지고 위치를 결정한다.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다. 실시간으로 현재의 위치. 그러니까 이제 조금 틀린 위치가 될지언정 아무튼 실시간으로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레저 활동에서 조난을 당했다든지 했을 때 내가 지금 어디 있다라는 것들을 정보를 보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조난 신호, 사인을 보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세 번째, 코드 신호를 이용해서 산출된 의사거리를 이용해서 위치를 결정한다. 코드 신호에 의한 의사거리, 그러니까 위치를 결정하는 그러한 요소가 되는 거죠. 앞선 문제에서도 역시 그게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그러니까 의사잡은 부호 이 자체는 오차의 원인을 분명히 갖고 있는 건 맞긴 맞는데 정확도에 영향을 준다라기보다는 의사잡은 부호를 통해서 위치를 결정하는 그러한 요소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9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자, 1, 2, 3번 다 옳은 설명이 된다면 4번은 어디서 잘못된 내용일까요? 우주 공간으로부터 항공이나 해상, 여기까지 이제 좋죠. 해저가 이제 틀린 지하나 이런 부분이 어느 곳을 막론하고 사용이 가능하다. 물론 사용할 수는 있지만 위치를 얻어낼 수는 없다는 거죠. 사용만 하면 뭐합니까? 그 위치를 알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해저라든지 지하 같은 그런 지하 공간에서의 위치는 결정하기가 곤란하다라고 얘기하니까 4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